반갑습니다. 맞춤형 골프 스윙 클리닉의 스윙 연구가 홍준입니다. 오늘은 원래는 이제 29턴에 올렸던 헤드 던지는 거 그거 이제 어떻게 풀스윙이 연결되느냐 그거를 올릴까 하다가 제가 또 어디 가야 돼가지고 그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찍는 것도 찍다가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거는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알려드릴 게 이제 많아서 그러면 지금 시간에 제가 허락된 지금 시간에 뭘 알려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걸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있는데 여기 제 채널입니다. 유튜브에 더댄서진을 검색해서 동영상을 보면 제 채널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썸네일 이런 걸 하나도 안 걸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뭐 구독자나 조회수나 뭐 그런 걸 늘리는 생각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냥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찾아보면 보는 거고 안 볼 거면 뭐 안 보는 게 낫기 때문에 그래서 썸네일 같은 걸 하나도 안 걸었어요. 근데 요즘에 썸네일이 많이 걸려있죠. 그리고 제목도 자극적이죠. 그거는 제가 구독자와 조회수를 모으고 유명해지고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유명해지는 걸 별로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그런 생활을 한 17년 하다 보니까 유명한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유명하면은 내 행동 하나 나는 그냥 내 성격대로 하는데 그 성격을 못마땅하면은 소수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싸잡아서 욕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썸네일 안 걸다가 요즘에 이렇게 왜 거는 이유 자체가 아까 말한 구독자나 조회수를 늘리려고 혈안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요새 하도 프로들이 정말 이런 썸네일이나 제목에 어그로를 너무 끌고 또 만약에 그 어그로를 끌어서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마추어들이 정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걸 따라하면 오히려 더 엉망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왜 그렇게 어그로 끌지? 그리고 어그로 그렇게 끌려면 좀 좋은 영상을 올려주지 도움도 안 되는 것도 올려놓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커지니까 너네들도 어그로 끌나 나도 그냥 끌어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그로가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저는 구독자의 조회수 이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뭐가 있으면 제 개사기 레슨 25턴에 여기 썸네일에 떡 적어놨죠. 타이거 우즈가 하체 리드 하는 걸 이 그림 있고 제가 떡 적어놓은 게 골프 스윙에서 하체 리드 따위 높다. 가 2,000원 적어놨죠. 근데 만약에 어느 누가 프로든 아마추어든 어느 누구가 보다가 썸네일을 그렇게 골프 스윙에 하체 리드 따위 높다라고 떡 적어놓으면 당연히 번뜩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겠어. 뭔 개소리야 이렇게. 하체 리드가 생명이고 하체 리드를 절대 안 하고 하체 리드 프로들은 하체 리드를 가르쳐 주려고 난린데 뭔 이런 썸네일에 걸어놓고 뭔 개소리 하면서 클릭을 하겠죠.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설명한 게 프로들은 전부 다 요새 인스타 뭐 유튜브에 하체 리드 중심이동 검색해도 전부 다 프로들은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죄다 요거만 하면 죄다 정말 하체 리드 백스윙 왼쪽 중심이동, 힙턴. 그리고 이걸 한다는 거는 실제 레슨에서도 이걸 정말 많이 가르친다 소리죠. 그죠? 근데 저는 사람들을 아마추어들을 바라볼 때 이 프로들 입장에서는 아마추어들이 엉뚱한 동작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엉뚱한 동작을 한다. 연습을 제대로 안 했다. 나는 잘 가르쳐줬는데 너네들이 잘못 알아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그죠. 프로들 중에 자기가 레슨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아마추어를 바라보고 아마추어들이 엉뚱한 동작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잘못하거나 그 사람들이 연습이 부족하거나 그게 아니 그 연습이나 그 동작이 왜 어떻게 파생이 됐냐 그거를 먼저 알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저처럼 골프를 아예 프로에게 배운 적 없이 혼자서 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하다가 보니까 뭐 그런 동작이 나오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로에게 직접 안 배우더라도 요즘엔 유튜브가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유튜브를 안 보고 골프 연습을 하는 사람 요즘에 없을걸요. 모두 전부 다 유튜브만 보고.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은 이미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이 되기 전에 싱글도 치고 골프를 자신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 레슨 볼 필요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에는 골프가 늘고 싶으면 바로 먼저 유튜브를 켜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아마추어들의 엉뚱한 동작, 뭐 안 좋은 동작들은 전부 다 그게 파생이 된 게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그 동작, 희한한 동작, 안 좋은 동작들은 전부 다 프로들의 레슨을 보고 그거를 아마추어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느낌으로 이것저것 따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희한한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까처럼
아예 완전히 그런 것들을 아예 안 보고 혼자서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동작을 만들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이상한 동작을 만들었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이상한 동작은 전부 다 프로들의 레슨이 고지고대로 따라 듣고 프로들의 레슨을 보고 골프를 잘하려고 프로들이 말하는 동작을 잘하려고 연습을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엉뚱한 동작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아마추어들이 골프를 완전히 망치는 제일 안 좋은 동작이 프로들이 굉장히 강조를 하는 이 동작이 아마추어들을 거의 한 100명 중에 99명은 전부 다 뭐 인구로 따졌을 때 싱글은 1%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80타 한 초반까지도 한 1% 정도밖에 안 될걸요. 그 나머지는 이제 80타 중반, 후반, 90타, 100타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100명 중에 99명은 그 레벨이고 골프가 80타 중반으로 오더라도 골프가 막 잘 된다는 느낌 아니거든요. 골프가 잘 된다는 느낌은 그래도 매일 싱글은 아니지만 싱글도 해보고 80타 초반도 치고 그 정도 돼야 내가 어느 정도 잘한다고 생각하지 80타 중반, 90타 여기 사이 왔다 갔다 하고 90타, 100타 이렇게 되면 항상 나는 골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자꾸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하는데 골프가 안 되는 건 전부 다 골프 레슨들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요즘에는 어그로를 더 끌고 있죠. 그걸 보고 하면 분명히 엉망이 되는데 자기들은 250m 싱글 보장 떡하니 저거 보장을 했는데 한 달만 하면 싱글이고 250m 보장을 한다는데 그걸 열심히 따랐는데 안 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해? 자기가 보장한다는 건 자기가 그게 안 되면 책임을 진다라는 거잖아. 근데 프로님한테 열심히 한 달 동안 따라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250m 안 나가네요. 싱글이 안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그렇게 덕 적어놓은 사람이 그 일개 아마추어한테 뭐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네가 잘못했다 이러지. 나는 분명히 완전하게 한 담을 따라면 분명히 싱글하고 250m 날릴 방법을 완전히 내 영업 비밀을 풀어줬는데 네가 왜 이걸 못 따라해가지고 나한테 딴지를 거냐 이러겠죠. 그런 영상이 너무 많으니까 답답해져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큰 게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요게 이제 인스타라고 하면은 잘 보세요. 요새 요거는 인스타예요. 인스타에 골프 레슨 동영상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인스타에서 유행인가 봐요. 인스타에서 레슨을 하면은 정말 진짜 프로들이 인스타는 동영상을 길게 못 올리고 또 굉장히 짧게 올리고 요즘엔 짧게 올려야 뭔가 혹하고 그걸 더 보려고 클릭하기는 굉장히 짧은 게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막 이런 동작을 인스타에 굉장히 이게 경쟁적으로 올리나 이런 동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그 동작 요렇게 이제 굉장히 레슨이 이렇게 많은 레슨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아까 봤는데 자 여기 이제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프로님이겠죠. 네. 그러면은 프로님들이 이런 동작을 연습을 해요. 실제로 인도어 가면 프로님들은 항상 이런 동작을 연습을 합니다. 왜냐면 백스윙을 하고 하체 리드 딱 하죠. 하체 리드 몇 번 딱 걸고 이렇게 지나가고 요 동작이 하체 리드 그 다음에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스윙을 하죠. 그죠? 그럼 분명히 프로님은 여기 이제 계신 프로님은 자기만의 느낌을 가지고 자기만의 연습 방법을 통해서 실제 스윙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항상 레슨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어떤 연습을 하고 그 연습을 통해서 시행을 한다라고 해도 그거를 곧대로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자기 느낌을 설명을 하고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자기 생각을 그대로 전달을 하면은 모르는 사람은 정말 엉뚱하게 알아듣고 오히려 그런 설명이라든지 그런 개념 때문에 자기가 가뜩이나 안 되는 게 그게 더 망치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요 동작입니다. 요 동작. 이 프로님이 인스타 보면 정말 이 동작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는 프로님들의 이런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런 동작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동작을 가르쳐 줄 때는 왜 이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개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이걸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모르는 사람이 보고 정확하게 제대로 따라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정확한 설명이 없으면 그냥 보이는 고지 곧대로 따라해요. 고지 곧대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설명 없는 이런 동영상은 오히려 아마추어는 독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굉장히 좋은 레슨이고 굉장히 좋은 몸동작이고 저거를 하면은 이렇게 빈 스윙으로 짧게 끊어도 실제 스윙은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벽을 만들면서 이렇게 중심 이동을 하면서 칠 수가 있는데 이 동작, 연습 동작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을 또 제가 봤을 때 골프 레슨 뭐 유튜브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중심 이동 검색을 하면은 지금 제가 설명할 거예요. 지금 제가 개사기 레슨이든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올린 팁이든 그런 것들은 어떤 프로도 얘기를 안 하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심 이동 요 움직임의 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움직임을 하는 걸 가르치는 것 이런 걸 또 제대로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알려듣게 설명하는 거는 저는 지구상에 어떤 프로들의 레슨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왜냐? 저는 잘 보세요. 모든 프로들의 골프 레슨은 골프 스윙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자신의 모든 움직임은 골프라는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이론 그리고 고정관념 기본 골프 교과서 그런 골프만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자기가 연습을 하고 자기가 시행을 하고 그 느낌을 골프를 바탕으로 전달을 하잖아요. 남한테. 그죠? 그러니까 항상 프로들의 레슨은 다 똑같은 소리를 말만 조금씩 바꾸면서 해요. 왜냐? 골프라는 것 자체가 그냥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저 자체가 골프가 베이스가 아닙니다. 저는 저 자체의 베이스는 원래는 춤이죠. 그죠? 춤을 17년간 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제가 하는 동작은 골프 스윙이 아닌 춤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지금은 은퇴를 해서 골프가 편하긴 한데. 그래서 그리고 골프를 하더라도 저도 한 4, 5년 정도 될 때 계속 레슨을 보고 따라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아이 다 때려치워. 레슨을 보고 따라하면 잘 되는데 안 되니까 그냥 레슨 보고 치우고 그 다음부터 이제 4, 5년 뒤부터 제가 좋아하는 제이미 세드로스키랑 그 선수 스윙만 어떻게든 따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만의 이제 알아내는 것들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제이미를 따라할 수는 없겠죠. 세계장 타자의 선수를 어떻게 따라. 근데 누군가를 따라 하려다 보면 거기서 연습을 나만이 하다가 뭐 얻어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스윙의 베이스가 됩니다. 근데 제 스윙의 베이스 자체가 그런 프로들이 설명하는 골프의 그런 교과서적인 베이스와는 완전히 동떨어지니까 설명 자체도 골프와는 완전히 다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설명들은 아이고 전화 왔네요. 근데 무슨 말 하다 까먹어 뭘 하다 까먹어. 어쨌든 저는 골프가 베이스가 아닌 다른 분야의 베이스를 가지고 제 몸의 움직임을 이해를 하고 또 설명을 할 때 그 분야의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제 모든 설명은 전부 다 골프랑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은 전부 다 프로들의 레슨에서 없는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요즘에 개사기 레슨 자체나 아니면 제가 올려드린 팁에서 제가 계속 말하지만 지구상에서 어떤 사람도 말한 걸 없는 걸 제가 알려드린다고 하잖아요. 계속 아깝다라면서 유료밴드에 올려드려요. 그게 왜냐면 저 자체가 골프의 교과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움직임을 하니까 제 움직임을 설명을 할 때도 당연히 골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아마추어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요 중심이동 요것도 이거를 골프 베이스로 프로들이 설명을 하니까 골프 스윙도 안 되고 골프 스윙의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잘 알아듣게 설명하는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그게 저는 원래는 춤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베이스로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뭐를 바탕으로 설명하냐? 레이싱, 자동차 운전을 가지고 제가 이 중심이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레이싱, 자동차 가지고 제가 개사기 레슨 몇 번 얘기한 적도 있죠. 왜냐면 아마추어들은 전륜구동 그냥 바로 공을 때린다 앞으로. 그리고 프로들은 후륜구동 뒷면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나가는 듯이 한다. 그래서 그것도 바탕으로 후륜구동, 전륜구동 자체가 올린 것도 자체가 제가 어릴 때부터 레이싱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란트리스모 하고 키패드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저는 핸들 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빠지면 미친 듯이 하거든요. 예. 그때 옛날에 레이스에 빠졌을 때
한 바퀴 트랙을 한 바퀴 도는데 그 인터넷 기록이 있어요. 인터넷 세계 1위 기록. 그러면 세계 1위 기록이라는 거는 정말 레이싱 프로 선수들급의 기록이거든요. 왜냐면 오락으로 했을 때 세계 랭킹 1위 그 기록은 정말 프로들이 실제 레이싱 트랙을 달리는 것보다 더 기록이 좋아요. 네. 근데 그 기록을 깨는 건 진짜 힘들거든요. 네. 프로들도 그 기록을 잘 못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깨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한 트랙을 앉은 자리에서 12시간을 해가지고 깬 적이 있어요. 정말 그 정도로 또 레이싱에 빠져가지고 레이싱 게임도 그냥 어느 정도 겉핥기로 한 게 아닌 정말 연습을 많이 할 정도로 레이싱기를 좋아했습니다. 골프처럼 많이 했을 정도로. 지금은 레이싱 게임을 잘 안 해요. 네, 제일 좋아하긴 한데 골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레이싱 기반으로 이제 설명할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요 옆에 요거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또 오른쪽도 지저분합니다. 여기 있죠. 여기 모션 시뮬레이터. 저는 레이싱 좋아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막 움직여요. 네. 롤러코스터나 아니면 VR 뭐 끼고 하잖아요. 요새 막 VR 끼고 롤러코스터 하면 막 자리 움직이고 4D 그거 막 움직이고 육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세팅된 것 자체가 핸들도 여기 프로들이 이제 사용하는 이제 뭐 다이렉트 모터고 특히 페달요 있죠. 페달이 기본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오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페달이 뭐 그런 걸로 대부분 사용하는데 요 페달이 실제 레이서들의 페달이에요. 레이싱카 일반 카도 아니 일반 자동차 아닌 레이싱 트랙을 도는 선수들이 쓰는 이 페달과 똑같습니다. 같은 제조회사에서 요게 같은 부품으로 이 게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실제 15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실제 레이싱 선수들이 하는 페달입니다. 근데 요걸 통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기 보이게 좀 나. 화면과 여기 이제 하는 게 동시에 보여야 돼서. 그래서 제가 하는 설명 자체는 누가 골프 프로가 어느 프로가 저처럼 레이싱을 좋아하고 그걸 통해서 레이싱을 바탕으로 이런 걸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골프 프로들 중에서는 여기 뭐 테니스를 바탕으로도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비거리 라켓도 만들고 공 던지는 걸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 보면은 진짜 골프 프로들은 골프만 하기 때문에 다른 운동에 있어서 그런 원리들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도 나중에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근데 저도 잘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몸을 360도 쓰는 춤이란 걸 많이 하니까 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동작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레이싱으로 할 건데 요 동작을 어떻게 레이싱으로 할 거냐? 잘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일단은 먼저 개념을 알려드리면 요 동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추어들은 이 동작을 페달에 뭐라고 생각하면 악셀레이터를 바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동작을 따라합니다. 근데 프로들은 저 페달 3개 클러치, 악셀, 브레이크 중에 브레이크를 바른다는 느낌으로 이걸 연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중심이동, 하체 리드 따윈 없다라면서 양쪽 브레이크를 걸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양쪽으로 브레이크를 땅땅 이렇게만 걸어도 그냥 충분히 게임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요런 식으로 연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냥 브레이크 빡빡 걸면 되는데 프로들은 요렇게 이제 중심이동을 하면서 일부러 땅을 누르는 듯하게 연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연습이 뭐냐면은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이것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겠네. 여기 이제 뭐 이런 윈도우 창이 있죠. 그러면 스위치 X축, Z축, Y축 요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페달이랑 연동이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그러면은 제가 앉아가지고 저쪽 화면에 오른쪽 화면에 잘 보세요. 엑셀을 밟으면 이게 올라가요. 화면 지나가는 거 보이나요? 그리고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내려오죠. 그럼 제가 엑셀을 밟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로 밟으면 100%, 안 밟으면 0%, 그리고 어느 정도 밟으면은 한 40%, 지금은 한 70%, 80% 이렇게 가죠. 그리고 중간께 이제 브레이크입니다. 중간께 요 중간에 움직이죠. Z축. 그것도 마찬가지 풀로 밟으면 100%, 안 밟으면 이렇게. 그리고 이게 클러치예요. 네. 근데 오늘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을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요걸 설명한 거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도로에서 레이싱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엑셀을 밟는 것과 브레이크를 밟는 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엑셀도 밟고 브레이크도 밟고, 그죠? 그냥 똑같이 밟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양발 운전을 안 하잖아요. 저는 실제로 양발 운전을 합니다. 제 차 마세라티 4200GT는 여러분들 양발 운전도 검색하면 양발 운전이 위험하다는데 양발 운전이 100배는 더 안전해요. 특히 요즘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사람이 애들이 빡빡 튀어나오고 그러면은 한 발로 운전이면 여기서 이 악셀을 떼고 브레이크로 옮기고 그걸 다시 담력을 누르는 시간에 아예 치워하거든요. 근데 양발 운전하면 악셀을 밟다가 왼쪽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서요. 그래서 한 발 운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애가 튀어나오면 치워야 돼도 양발 운전을 하면 바로 섭니다. 근데 양발 운전은 일반 차는 잘 못해요. 왜냐면 일반 차들은 다 브레이크가 오른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하거든. 근데 뭐 저희같이 슈퍼카나 이런 것들은 레이스 트랙을 기반으로 돼 있어서 브레이크가 약간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왼발로 밟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 그래서 저는 양발 운전을 합니다. 양발 운전 가지고 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정말 레이싱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양발 운전 하면은 뭐 악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 악셀과 브레이크 헷갈리는 거 한 발로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쓰고 왼손으로 쓰는데 오른손과 왼손을 헷갈립니까? 밥 먹는데 여러분들이 얼씬 내가 어느 손을 쓰지 해가지고 밥 먹는 손을 까먹어가지고 나는 분명히 오른손으로 밥 먹었는데 왼손으로 밥 먹고 이게 없잖아요. 그죠? 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오른발로 쓰고 왼발로 쓰고 하면은 헷갈릴 일이 없는데 같은 발을 쓰니까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게 부가 설명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양발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한 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엑셀을 밟으나 브레이크를 밟으나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양발 운전을 하더라도 일단은 밟는 거는 똑같아요. 요렇게 엑셀을 이만큼 밟고 브레이크를 이만큼 밟고. 근데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운동을 해야 돼요. 차원이 다른 개념을 해야 돼요. 같이 똑같이 밟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이제 요렇게 정말 진짜 저는 실제 레이싱 트랙은 돌진 않지만 그냥 정말 실제 페달을 살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정말 레이싱이 또 미쳐가지고 레이싱을 아마 저도 레이서가 돼서도 잘했을 거예요. 어쨌든 악셀과 브레이크를 밟는 게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하는데 악셀을 밟을 때 내가 생각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동작과 브레이크를 밟을 때 내가 생각하고 행해야 될 동작 그리고 연습을 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동작을 여러분들은 아까 말한 악셀을 밟는 걸로 연습을 해요. 그러면은 요렇게 그럼 여기가 만약에 왼발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오른발로 보통 악셀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잖아요. 근데 이제 왼발로 밟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렇게 이제 밟잖아요. 요렇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엑셀레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엑셀을 밟는다. 그래서 만약에 연습을 하면은 요렇게 타서 그냥 여기서 엑셀을 딱 밟으면서 요렇게 밟으면서 연습을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밟으면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시행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엑셀을 밟고 자동차가 출발하고 뭔가 가속이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엑셀을 밟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하는 골프 스윙을 하는 엑셀을 밟으면서 스윙을 합니다. 왜냐면 당연히 왔다 갔다 하려니까 내리는 게 불편해가지고 당연히 잘 보세요. 다시 요런 영상으로 들어가서 당연히 여기서 쭉 밟잖아요. 그죠? 요런 쭉 밟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내가 이걸 직접 밟는다고 생각하죠. 누른다, 밟는다. 그러면 직접 밟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열심히 연습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시행을 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땅을 눌러라, 직접 눌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프로처럼 이런 식으로 따라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 스윙을 하더라도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걸 연습을 하면 본능적으로 이 땅을 누르면서 딱 이렇게 쳐요. 직접 누르는 거예요. 직접. 이게 엑셀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자동차에 여기 이제 들어간 게 불편해가지고 필요할 때만 들어갈게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엑셀을 이렇게 밟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엑셀을 쭉 밟으면 그냥 쑥 들어가잖아요.
이걸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들은 이 페달 감각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속도를 낼 때 그냥 쭉 이렇게 내고, 만약에 급가속을 하더라도 그냥 한 번에 푹 밟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느 정도 할 때는 이렇게 쑥 하고, 그냥 내가 여기를 밟는 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차가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하잖아요. 근데 프로들은 이미 수치 자체가 몸에 다 기억돼 있어요. 왜냐면은 프로들은 정말 풀 가속을 하고 풀 브레이킹을 하면서 내가 정해놓은 지점에서 딱 그 막 가다가도 옆에 간판이 막 지나가면 그런 것들을 딱딱딱 체크해놓고, 코너마다 체크해놓고 그러면 그 순간 딱 보이는 순간 여기서 풀 브레이킹을 바로 해야 돼. 아니면은 이 순간에 코너를 틀 때는 내가 한 70%로 밟아야 돼. 이 코너에서는 한 40%로 밟아야 돼. 그게 정말 요즘에는 F1 인원 하면은 진짜 그 주행을 한 바퀴 돌면 그게 수치로 다 나와가지고 최적화된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쪽 이제 코너를 때 1번 코너는 악셀을 70%를 밟고 브레이킹을 한 100% 하면서 악셀을 70% 밟아야 정확하게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70% 이상이 한 70%를 정확하게 밟아야지 그 코너를 최적으로 돌 수가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75%를 밟아가 버리면 트랙을 이탈하거나 아니면 스핀이 나거나. 근데 70%가 아니 65%를 밟으면 악셀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 이 타임이 줄어드는 거예요. 타임이 늘어나는 거예요. 한 0.1초, 0.001초라도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트랙마다 계속 0.1초를 코너마다 계속 손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들이 이제 뭘 연습을 하냐면, 그 수치를 정말 완벽하게 기억해 놓기 위해서 요렇게 요걸로 이렇게 손으로 할게요. 요렇게 내가 한 번 딱 연습을 밟았을 때 지금 53%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53%를 자꾸 맞추는 거예요. 지금 47% 이러면 틀린 거예요. 36% 그럼 덜 밟은 거죠. 그래 요걸 자꾸 51% 그래 아직도 덜 밟은 거죠. 58%, 59% 이건 오버한 거예요. 그럼 내가 또 한 70%를 밟고 싶다. 그러면은 80% 오버했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59%또 줄었죠. 그래서 저 손으로 하니까, 저도 이제 브레이크는 예전에 이런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감각은 있는데 손으로 하면 여기 담력이 너무 세가지고, 어쨌든 내가 정말 레이싱하는 정말 수치를 완벽하게, 그게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70%로 밟고, 요 코너는 50%로 밟고, 요 코너는 65%로 밟고, 그게 정확하게 해야 최적의 타임, 레이스 타임이 나오는데, 거기서 조금만 틀어지더라도 뭐 스핀이 나거나 아니면 코스 이탈하거나 아니면 자기 타임이 이제 늘어나거나 그런 로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연습을 계속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은행원들이 뭐 한 1년 다니면은 딱 내가 100만 원을 딱 뽑았는데 한 110만 원, 그리고 또 100만 원을 딱 뽑았는데 한 90만 원, 또 100만 원 뽑았는데 한 80몇만 원. 그게 자꾸 틀어지나요. 근데 은행원들 10년 이상 다닌 사람들 100만 원에 100만 원 딱 뽑았습니다. 95만 원 뽑았는데 95만 원 딱 뽑고, 거의 한 만 원 차이 안 날 정도. 진짜 두께를 딱 잡으면 그게 이미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민감한 겁니다. 프로, F1 특히 프로들은 80%를 밟아보세요 하면 80%를 정확하게 한 번만에 80%를 완벽하게 80%가 아니지만 한 75%에서 한 85%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게 또 더 정확하게 지어서 계속 완벽하게 엑셀을 딱 컨트롤하려고 요렇게 그냥 맨날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닌 요런 수치를 자꾸 정확하게 밟는데 연습을 합니다. 근데 요게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도 밟으면은 수치가 나오죠. 요거 브레이크가 담력이 세거든요. 그러면 밟았을 때 49%, 밟았을 때 51%, 요렇게. 그러면 브레이크도 엑셀도 자꾸 밟으면서 수치를 딱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연습을 프로들은 하는데, 여기서 엑셀과 브레이크, 뭐 자동차 일 얘기를 하니까 레이싱 레슨을 하는 그런 거라 생각해요. 이게 골프 레슨으로 넘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겹다고 생각하고 보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대체 이 동작을 하느냐 궁금하시면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엑셀을 밟는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엑셀을 밟는 저 동작을 따라 하려면, 여러분들은 자동차에 엑셀을 밟는다고 생각하면, 엑셀은 기본적으로 밟으면 잘 보세요. 가속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러면은 가속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가속이 이루어지면은 좀 더 가속이 심하게 이루어지면은 나는 몸이 뒤로 가요. 반작용, 그죠? 가속이 앞으로 푹 튀어나오면 내 몸은 이렇게 뒤로 가잖아요. 급가속으로 하면은 뭐 롤러코스터 아니면은 뭐 테슬라의 1.9초에 뭐 다른 거 한 번에 운전자가 이렇게 악셀 급 브레이크 급 악셀을 풀 악셀을 밟으면 옆에 운전석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셀을 밟을 때는 뭐를 신경을 써야 되냐면 특히 F1도 뭐 한 100m 가는데 한 1.9초, 2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풀 악셀을 밟았다가 또 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또 풀 악셀을 밟았다가 그게 정말 계속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가 풀 악셀을 밟으면은 몸이 뒤로 확 가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요 정도로 풀 악셀을 밟았는데 풀 악셀이다. 그럼 내가 몸이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풀 악셀에서 안 밟히잖아요. 그러니까 엑셀을 밟는다는 행위 자체는 내가 이거를 더 밟아야지. 풀악셀을 밟으면 내 몸이 더 이렇게 페달과 멀어지니까 이걸 더 밟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엑셀을 밟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여러분들이 골프를 이거를 했을 때 이게 왜 여러분 아마추어들은 엑셀을 밟는다라고 하냐면 프로들이 분명히 아까 말한 이런 동작을 하면 엑셀을 밟듯이 내가 직접 밟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풀악셀을 밟고 싶으면은 더 직접 밟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몸이 뒤로 가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세게 밟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작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이 땅을 세게 밟아야지. 그리고 연습을 해놓고 실제 시행을 할 때도 엑셀을 빡 밟는 것처럼 땅을 직접 밟고 빡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추어들은 엑셀을 밟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싱에서도 엑셀을 밟을 때는 항상 내 몸이 풀악셀을 밟으면 멀어지니까 오히려 더 이거를 꾹 일부러 눌러줘야지 엑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엑셀이라는 건 일부러 눌러주는 행위가 엑셀을 밟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골프도 일부러 아마추어들은 눌리려고 하고, 근데 프로들은 왜 이걸 브레이킹을 밟는다라고. 저희 아까 말한 아마추어들은 이건 엑셀인데 프로들은 브레이크를 연습을 한다고 했잖아요. 브레이크는 엑셀과는 완전 다릅니다. 자, 다시 엑셀은 말했잖아요. 엑셀은 내가 직접 이렇게 밟은데 풀 악셀을 밟으면 내 몸은 이 관성에 의해서 멀어지니까, 페달이랑 멀어지니까 이걸 더 밟으려고 하는 게 엑셀을 컨트롤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브레이크는 반대입니다. 순간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사람의 몸 앞으로 확 쏠려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창문 튀어나가고 하잖아요. 그죠? 풀브레이크를 밟거나 벽을 밟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내가 여기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아까 말한 제자리에서 이렇게 누르면서 수치를 맞춘다라고 했잖아요. 70%, 80%, 60% 뭐 이렇게. 그러면은 뭐 악셀은 만약에 70%를 연습을 해도 이게 제자리에서 있을 때는 70%로 눌려도 그냥 70%가 되는데, 실제로 레이싱카에서 타고 레이싱 주행을 할 때는 내가 70%로 눌린다라고 해도 내 몸은 이 페달과 멀어지는 관성이니까 나는 70%로 눌린다라고 해도 멀어지니까 오히려 80%를 눌려줘야 이게 딱 70% 수치가 나와요. 그런데 브레이킹은 반대입니다. 브레이크는 잘 보세요. 브레이크는 한 70% 누르고 100% 누르고 뭐 이렇게 똑같이 엑셀이랑 연습을 해놨어요. 근데 브레이크는 순간적으로 딱 밟으면 몸이 앞으로 확 쏠려요. 그러니까 내 몸이 여기에 있는 페달과 확 순간적으로 가까워져요. 근데 잘 보세요. 가까워지면 무릎도 이렇게 돼 있으면 가까워진다라는 건 무릎도 이렇게 접힌다는 소리예요. 확 가까워지면 이렇게. 그래서 브레이크는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은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가까워지면 몸이 쭈그러지면서 그냥 넉넉하게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지 밟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가까워지면 여기서 밟는 힘이 안 생겨요. 몸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운전할 때 그냥 넉넉한 공간이 있어야 브레이크를 딱딱 밟는데 만약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 생각하고 뭐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 생각하면 브레이크 밟으면 오히려 안 밟힙니다. 근데 가까이 있으면 엑셀은 잘 밟혀요. 쭉쭉 밟힙니다. 근데 브레이크는 안 밟혀요. 그래서 엑셀과 브레이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딱 밟으면 내 몸이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악셀은 분명하게 아까 말한 내가 멀어지니까 더 밟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브레이크는 오히려 여기서 이 발을 더 밟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닌 내 몸을 멀어지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 내 몸이 앞으로 확 쏠리니까 여기서 브레이크를 못 밟으니까 순간적으로 밟는다는 행위를 이 발을 엑셀처럼 쑥 밀어넣는 게 아닌 버텨요. 딱 버텨서 내 몸을 그러니까 발을 엑셀처럼 미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뒤로 보내요. 그게 브레이크를 밟는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요거 실제 레이싱 선수들의 부품이거든요. 실제 자동차. 요거 처음에 여기 와서 레이싱 하잖아요. 그러면은 브레이크가 안 눌려요. 브레이크가 왜 이래 딱딱하냐 이래요. 악셀은 그냥 어느 정도 쑥 들어가거든요. 예, 실차처럼. 근데 브레이크가 눈곱만큼 눌려도 안 들어갑니다. 아예 안 들어가요. 레이싱 카들의 브레이크는 완전 벽이에요, 벽. 일반 실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일반 실차는 브레이크가 쑥 들어가잖아요. 그죠? 일반 실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레이싱 카 요렇게 하잖아요. 딱딱 하면 그냥 벽이에요, 벽. 지금 내가 이 발을 눌리는 거랑 레이싱카 실제 실차들의 담력을 해놓은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눈곱만큼도 안 들어가요.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레이싱 카들은 급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급브레이크를 밟을 상황이 없잖아요. 그죠? 뭐 시내에서 50km 밟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도 뭐 100km로 쫙 가다가 앞에 사람이 밀리면 100km가 한 번에 급가속으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뭐 150km 가다가도 앞에가 뭐 밀리면은 그냥 살살살살살살 누르면서 150, 140, 130, 120 이렇게 줄이잖아요. 근데 레이싱은 150km, 200km 가다가도 300km를 가다가도 처음에 제일 길거든요. 300km를 가다가도 내가 특별한 지점이 딱 뭐 여기 이제 100km 간판이 지나간다. 아니면 사람이 하나 서 있다. 거기 아니면 전신주가 안에 거기를 딱 지나는 순간 풀 브레이킹을 눌러야 돼요. 근데 아까 말한 풀 브레이킹을 누른다라는 건 내 몸이 쏠리기 때문에 이 발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내 몸이 쏠리더라도 이 벽같이 버티고 있는 걸 밀어내니까 내 몸이 쏠리는 걸 억지로 막으면서 브레이킹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레이싱 카들의 브레이킹은 벽처럼 단단합니다.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악셀이랑 브레이크랑 다른 걸 모르는 게 실차들은 악셀도 이만큼 들어가고 브레이크도 이만큼 들어가니까 실제 다른 게 없지만 레이싱 카들은 악셀이 이만큼 들어가고 브레이크는 아예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움직임이 다르다는 겁니다. 악셀은 내가 밟고 싶고 그 다음에 악셀을 내고 싶으면 더 밟으려고 노력을 하고 브레이크는 안 밟으려면 뭔가 버틸려고 노력을 한다. 버틸려고. 관성도 자꾸 악셀은 내 몸이 뒤로 가니까 자꾸 뒤로 가는 느낌에서 저 악셀이 멀어지니까 자꾸 앞으로 가려고 더 누르려고 하고 브레이크는 순간적으로 내 몸을 앞으로 쏠리니까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딱 그 벽같이 단단한 브레이크를 버티면서 내 몸을 어떻게든 안 쏠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싱 F1 선수들이 목 근육 연습을 엄청 합니다. 여기 뭐 이렇게 저도 많이 하는데 뭐 캐틀벨 이런 거 아령 이런 거 달라고 목 근육 단련 아니면 밴드 달아가지고 남이 당겨주면 목 근육 단련 이런 걸 엄청 하거든요. 왜냐면 악셀을 밟을 때는 내가 뒤로 쏠리더라도 뒤에 이제 받칠 수 있는 뭐 버킷시스트가 있으니까 딱 받치는데 브레이크는 순간적으로 딱 밟으면 급가속으로 하면 앞으로 확 쏠리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벽으로 이걸 딱 버티려면 내 목 근육이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그러다 목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 목 디스크나 너무 이걸 버티려고 하니까 F1 레이싱 선수들은 이 목 근육이 필수예요. 그 정도로 이게 버티는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길게 하면 또 그러니까 저 어디 가야 되는데 자꾸 길어지네요. 그래서 레이싱 카들의 브레이크는
이제 최종적으로 말하면 요 동작이 뭘 의미하냐면 아까 말한 여러분들은 엑셀을 밟는 연습을 하고 그대로 그냥 가속해야지 이렇게 치는 겁니다. 실제 만약에 이 동작을 그냥 고지곧대로 따라. 그래서 아마추어들은 그냥 이런 걸 모르는데 고지곧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면 아까 수치를 연습한다고 했죠, 제자리에서. 그러면은 아마추어들은 악셀을 밟아서 나는 한 70% 밟아야지, 70% 밟아야지, 70% 밟아야지. 악셀을 70%를 딱딱 밟는 연습을 해두고 그대로 공을 칠 때도 악셀을 70% 밟아야지 이렇게 치는 거야. 직접 밟아서. 이게 아마추어들이 프로들이 저런 동작을 하면 그 안에 숨어져 있는 내용을 모르고 그냥 고지곧대로 따라 하니까 보이는 그대로 프로들이 자꾸 땅을 직접 누르니까 그걸 고지곧대로 따라하면 나도 땅을 눌러서 이렇게 칩니다. 근데 이렇게 쳐도 뭐 골프를 하는데 문제는 없긴 해요. 근데 프로들은 왜 이 연습을 하고 왜 이거를 레슨에서 하고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게 브레이크를 밟는 양을 미리 생각해 놓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악셀도 브레이크를 밟는 양을 70% 80% 조절하듯이 브레이크 양도 미리 계산해 둡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이렇게 직접 눌리는 거는 제자리에서는 브레이크도 직접 눌리거든요. 왜냐면 급가속이기 때문에 몸이 안 쏠리면 브레이크도 여기서 이렇게 딱딱한 브레이크도 이렇게 직접 눌려요. 그러면서 70% 80%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 아까 말한 그냥 직접 이렇게 앞으로 발을 내면서 눌리면서 맞춰 놓는데, 근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내 몸이 이렇게 우그러지니까 여기서는 못 눌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버텨야 되는 거. 이 발을 밀어내야, 브레이크를 밟아야 이 동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들이 하는 이 동작의 의미는 그냥 제자리에서 내가 밟아야 될 브레이크 양을 생각을 해두고, 요 정도를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네. 나는 요 정도 밟으면 한 7번 아이언이 한 140m 나갈 것 같은데 난 160을 밟아야 돼. 160m를 나가고 싶어. 그러면은 하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서 좀 더 브레이크를 밟는 양을 한 60%에서 한 80% 밟아야지. 브레이크를 80%. 그리고 완전히 풀스윙으로 들어가는 드라이버를 날려야 돼. 뭐 드라이버 300m를 넘게 날리고 싶어.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밟는 양을 100% 이렇게 자기가 브레이크 밟는 양을 자꾸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체크.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발로 체크를 해두죠. 그리고 나서는 내가 밟는 양을 느낌을 체크를 해놨으니까 요렇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전 스윙은 이 상태에서 내가 아까 악셀을 밟듯이 직접 밟는 게 아닌 여기 낮은 데서 오히려 더 아까 말한 브레이크를 밀어내는 힘이라 했잖아요. 브레이크를 빡 밟는 느낌. 그래서 저런 영상을 보면은 프로들이 만약에 잘 보세요.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렇게 레슨을 하라고 하고 자기도 실제 이런 연습을 하면 실제 스윙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냐? 자기가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그리고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보고 고지고대로 따라하면 실제 스윙도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눌러서. 근데 프로들은 연습은 이렇게 해두고 실전 스윙 가면 이렇게 치냐? 아닙니다. 실전 스윙 가면 연습은 이렇게 해두고 실전 스윙은 바로 빵 이렇게 쳐요. 이게 브레이크와 악셀의 차이예요. 아까 말한 악셀은 연습을 할 때도 꾹꾹 눌리는 연습을 해야 되고 움푹 들어가니까 실전에도 움푹 누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브레이크는 연습할 때는 탁탁 담력
아까 말한 벽을 누르는 느낌의 담력 70% 80%를 그냥 미리 생각해두고 실전으로 할 때는 이 발을 누르는 게 아니고 내 몸을 버텨야지. 어이구 씨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연습하는 것과 실전하는 게 악셀을 밟으면은 움직임 자체가 똑같이 나오는데 브레이크는 분명히 연습할 때 이렇게 해놓고 실전 스윙할 때는 바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뒤로 가고.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골프 스윙을 해도 아까 말한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이제 슬로모션 걸을게요. 악셀을 밟아서 간다. 일부러 밟는다. 악셀을 밟고 스윙한다. 요렇게도 못 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생각해보세요. 비슷한 동작을 뭔가 이렇게 같은 힘을 주는데 어떤 방법을 하면은 7번이 한 140m 가는데 어떤 방법을 쓰니까 7번이 한 160m, 170m 나간다. 그럼 프로들이 뭘 선택할 거예요? 드라이버도 어떤 방법을 쓰니까 그냥 부드럽게 한 20m 나가는데 어떤 방법을 쓰니까 파워풀하게 270m, 280m 나간다. 그럼 당연히 프로들은 거리가 나가는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아까 말한 브레이크 걸어야지. 난 요 정도 걸 건데 요 정도 걸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높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이 높이를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프로들은 여기서 이제 내가 바른 요 높이, 머리가 요 높이, 요 높이를 딱 계산해 두고 그 다음에 실제 스윙할 때는 이 상태에서 내가 밟으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몸이 떨어졌다가 다시 여기 위로 복귀를 해요. 그래서 지면 발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면 발력을 직접 가면서 쓰고 프로들은 미리 생각해 놓은 내가 브레이크를 밟은 양의 머리 높이, 내 중심이, 내 체중이 얼마나 쏠리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둔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고 순간적으로 내가 밟으면서 내리는 게 아니고 백스윙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체중만 다 그냥 헐렁하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밟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힘만 탁 뺐는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내가 떨어졌으니까 다시 브레이크를 밟아서 복귀하는 힘을 늘려서 치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체 리드 따윈 없다. 그냥 브레이크만 밟으면 공은 잘 나간다. 하체 리드 제발 하지 말라고 개사기 레슨에 25탄에 올렸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그러면 대체 프로들은 왜 이거를 연습을 하고 왜 이거를 레슨을 하느냐에 대한 완전히 정확한 이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아시죠? 그거를 골프 레슨에선 왜 못 알려주느냐? 저는 골프 레슨에선 존재를 하지가 않는 골프 레슨에는 전혀 엉뚱한 제가 레이싱 게임을 할 수 있고 레이싱에 대해서 아니까 요걸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골프는 그냥 모든 게 골프라는 틀 안에서 모든 설명을 다 하니까 이런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은 지구상에서 저밖에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레이싱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또 말이 길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절대 이런 동작을 해도 내가 직접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예전에 비거리 늘리려면 뭔 연습을 하면 제일 좋냐면 요거 연습을 했어요. 좀 짧은 걸 들고 개념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좀 짧은 걸로 할게요. 요 정도로 할게요. 요쪽으로 보일 수 있으면 좋아요. 요쪽으로 봐도 뭐 이해가 되겠죠? 잘 보세요.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랑 프로랑 똑같이 연습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연습을 하나, 여기서 벽을 이렇게 밟고 이렇게 연습하나, 똑같은 연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하고 프로도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지 그대로 보니까 연습하니까 실전 스윙을 해도 이렇게 가서 여기 치는 거예요. 왜냐? 프로들이 다 가니까 가서 이렇게 치죠. 근데 프로들은 이렇게 연습을 해두고 가는 연습을 해두고 실제로 할 때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왜냐? 가면서 휘두르면 무슨 스피드가 납니까? 공간을 만들어야 내가 휘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가가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닌 미리 멀어질 공간을 생각해 두는 연습이에요. 미리 멀어질 연습을 절대 보이는 대로 내가 다가가서 하체 이동, 다가가서 지면 발력이 아닌 미리 나는 요만큼의 지면 발력을 사용할 거야. 미리 계산을 해두고 와 이렇게 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은 직접 가면서 하는 거는 이렇게 치는 거고 멀어지면서 하는 거는 그냥 뭐 다운스윙 할 때 뭐 전환 동작 할 때 뭐 서두르지 마라 뭐 힘주고 치지 마라 엎어 치지 마라 하잖아요. 왜냐면 서둘러 버리면 내가 직접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직접 눌렀다가 다시 이거를 복기를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환 동작 할 때는 내가 이 상태에서 전환 동작 할 때는 몸을 그냥 순간적으로 힘을 빼고 둥 허우 이렇게 힘이 둥 빠진 상태 여기서 미리 내려와 있어야 여기서 이제 복기를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힘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 동작 할 때 서두르지 마라 요런 말도 하는 겁니다. 서둘러 버리면 직접 눌러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미리 브레이크를 밟아 내가 복기하는 지면을 밟고 복기하는 그걸 미리 계산을 해두고 미리 계산을 그 다음에 이거를 복기를 하는 소리면 아이고 다 볼랐네. 너무 복기를 많이 했네요. 너무 잘 보여드리려고 제대로 재승을 할게요. 너무 잘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복기를 많이 하니까 타버리 봐. 자 그냥 재승을 할게요. 갔다가 하나 둘 복기 그러면 하나 둘 복기 이런 식으로 치면 이런 스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골프라는 그런 범주 안에서 이런 설명들이 다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골프는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그냥 골프의 그런 움직임 자체가 뭐 한 번, 두 번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동작 이런 것들이 아닌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일반적으로 골프 스윙을 하는 동작들은 실생활에 없잖아요. 그죠? 네. 아이고 여자친구 제가 빨리 올 줄 알고 떡볶이를 시켜놨다는데 벌써 도착했네요. 저 가야 돼요. 그냥 했던 말 또 하는 게 제가 자꾸 그냥 빨리 끝내고 빨리 말하고 그냥 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골프에서는 그런 거 없으니까 자꾸 좀 답답한 마음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했던 말을 계속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습관이에요. 습관 제 습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직접 누른다. 신보 직접 누른다. 신보 직접 누른다. 신보 직접 누른다. 그리고 아마추어들은 저런 프로들의 연습 방법이나 저런 레슨을 보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살살 천천히 할게요. 나는 미리 복기할 거를 복기를 할 양을 미리 생각해 둔다. 복기해야지. 가야지가 아니고 복기해야지. 그래서 미리 생각하고 복기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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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프로들이 어떤 동작을 막 연습을 하든 어떤 레슨을 하든 골프는 그 안에 숨어있는 의도, 숨어있는 개념 이 연습이 대체 뭐를 위한 건지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저처럼 다른 운동이라든지 좀 알아듣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골프 프로들이 하는 말을 듣고 고지고대로 따라하면 전혀 엉뚱한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따라하면 따라할수록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분명히 프로들의 영상을 올려면 저것도 고지고대로 따라하면 정말 엉뚱하게 희한하게 할 영상들만 올라오고 있는데 제목은 250m 싱글 보장하니까 답답한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좀 제대로 알아듣게 설명을 하고 그런 걸 올리면 되는데 오히려 더 그걸 따라 망치는데
그런 것들을 올려니까 제가 반대적 극부적으로 저도 어그로를 같이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렇게 지면 발력은 내가 누르는 게 아닌 복귀하는 그게 지면 발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요게 하체 리드입니다. 하체 리드를 가는 게 아닌 미리 가놓고 돌아오는 게 하체 리드시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대로 된 하체 리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제 떡볶이 먹으러 가야 돼요.